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문장 이해력, 즉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컴퓨터나 인터넷에 빠져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중독과 그 해결책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터넷 중독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치료 방법이 나올 텐데요. 어느 정도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인터넷 중독은 부모님들께서 요즘 아이들 어릴 것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왜 저렇게 많이 하지 이 정도지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올라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인터넷 중독은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인터넷 중독인데, 또 요즘은 좀 넓게 포괄적으로 인터넷 중독하면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켜놓고 앉아서 하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하는 인터넷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혹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충동 조절도 안 되고 악화되면은 약물 남용으로까지 가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라고 의심해봐야 하는 정세를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터넷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인터넷 할 생각만 한다. 이것도 하나의 중독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 사용하는 데 보낸다. 처음에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한다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도 그러면 중독 전 단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제가 잘 안 되고 생각보다 자꾸 오래 앉아있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으로 보낸다. 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감에 시달린다.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중독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수업 중에도 게임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책을 펼쳐도 컴퓨터 화면이 떠오르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다음에 인터넷 할 생각에 빠져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고 그 속의 장면이 막 어지럽게 펼쳐진다. 이 정도면 중독이죠. 컴퓨터를 하지 않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치료를 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중독은 장애를 주는데 이런 장애를 느끼거나 혹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한번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인터넷 사용으로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이 부분에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이 간섭을 하고 이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방해를 받으면 몹시 화를 내고 부모에게 반항한다. 하도 컴퓨터나 이 휴대폰을 많이 하니까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컴퓨터를 끄거나 이렇게 하면 화내고 막 반항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도 치료나 상담을 요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또 인터넷 사용으로 학업 성적이 저조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인터넷 때문에 결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고 취미 활동에도 관심이 없어진다. 이제는 바깥에 가서 놀지도 않고 취미 활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인터넷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 가족과도 소원해진다. 집에 딱 들어오면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식사도 그러고 다음에 먹는다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이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이런 일도 심심찮게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심하면 가출한다. 이 인터넷 때문에 가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은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밤새워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생활 주기 자체를 이교란시킵니다. 밤낮이 바뀌거나 낮에는 내자고 해가 빠지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만성 피로감 그리고 늘 눈이 충혈되어 있다가는 눈의 피로 이로 인한 시력 저하 그리고 근골격계 장애 인터넷을 많이 하면 우리가 팔, 손목이나 어깨 같은 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실조 혹은 운동 부족과 과식으로 인한 또 막 오랫동안 굶고 게임이나 이런 데 몰두하다가 어떤 때는 또 폭식으로 인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학생이 체중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이 비만이나 이 과체중이 너무 앉아서 인터넷 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심장마비 간혹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데 게임방 같은 데서 앉아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인터넷에 중독되면 시간에 대한 지각을 왜곡하게 됩니다.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모든 게 뒤죽박죽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간다는 걸 미리 알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증상 중에서 조금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터넷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일상생활이나 학업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결국은 말씀드린 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견디기가 어렵고 밤낮이 바뀌고 뒤죽박죽 이 시간 지각이 안 되고 그리고 공부 자체에 흥미가 없고 학교도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나열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중첩적으로 드러나면서 상태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일단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 및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 자기 통제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때로는 젊은 학생들 같으면은 집단 치료를 통해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거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이나 치료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 학습 집중도 이런 것들을 높이는 적응 훈련을 전문가로부터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 제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상담이나 집단 치료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